시장 시절에 중범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김문기 차장과 위례 관련 보고해서 그 성남의들 보고서 관련해서 김문기 차장이 보고하고 난 뒤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뭐 들었다고 아까 증언하셨는데 성남 부재소 특약을 갖다가 이제 소송 걸지 않겠다. 그 특약을 갖다가 이제 받아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번 이슈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5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재판에서와는 달리 이 대표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라는데 중점을 둔 질문들이었나요? 뭐 두 가지를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가 물어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첫째는 위례 신도시 관련 보고를 유동규가 김문기 처장과 함께 들어가서 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네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위례 신도시 보고가 맞느냐 이 점을 계속 추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아까는 위례 신도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모습이 좀 있었다. 역시 변호사 출신답게 팩트 체크를 집요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또 질문이 호칭이 뭐였느냐 김문기 씨에 대한 호칭이 처장이냐 팀장이냐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을 못했어요.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장이라고 앞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돼서 이 대표가 아예 작심을 하고 위례 신도시 관련된 부분, 호칭에 대한 부분 역시 변호사다운 송곳 질문으로 유동규 씨는 워낙 뭐 유동규 실록이라고 유튜브에서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판사 앞에서 팩트체크에 당황하지 않았나. 그런 대목이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이제 2015년도에 그 호주 출장 그 이후에 이제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출장 때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이고 그때 이 대표가 시장 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정진상 실장과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논의를 했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과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부분을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이제 내가 정진상 실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에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도 그것도 이야기 하시지 않았냐. 불법도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내가 불법을 지시할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형 강제 입원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놔놓고 또 왜 또 이 불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공방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유동규 씨를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가 볼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반박 이런 것들은 좀 약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8차례의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교수님,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한테 말을 꺼낼 때 많이 힘드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00억이면 1공단, 그러니까 1공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이 진술한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 진술서인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증인이 기억을 묻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이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는 말을 한 거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분석해 보기에는 유동규 씨가 아마 그 검찰의 회유 때문에 입장을 바꾼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9월부터 이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본인이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술이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진술이 약간 바뀌는 부분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된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얘기해 달라 이런 의도로 아마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요. 지난달에는 재판에서 눈도 안 마주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목조목 신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에는 굳이 눈을 마주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눈을 깔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는 순간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냥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하고 달리 언론인을 포함해서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유동규에 대해서 질문한 것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문한 것하고 사람들이 뭐 긴장하고 그렇게 듣는 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진술에 허점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의 그 신빙성을 탄핵해야 된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언론에 나온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유동규 씨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네. 말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유동규 씨한테 있으니까 뭐 나쁘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뭐 쓸데없이 위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과 착오가 된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를 잠깐 뒤로 제치면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은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도 조금 움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얼마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